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의 캐스트 내용은 구평 이후 우리가 무엇을 했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구실은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소통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평 후, 구평 투 수능 원데이 특강, 구평 해설 강의를 들었어도 그 문항 하나하나에 대한 해설을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다시 깊이 분석해서 수능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풀이를 선택한 사람들은 뭘 알았어야 되는지, 사실은 이 풀이가 출제 의도야, 이런 분석까지 찐하게 들어가 있는 구평 투 수능 원데이 특강이 선택 과목까지 공통, 미적, 확통까지 완강이 되었습니다. 해설 강의를 들은 사람도 이걸 들어야 되나요? 선생님 해설 강의 안 듣고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해설 강의 듣고 이걸 듣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시간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안 듣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것만 들어도 무관하다 해서 구평투 수능 원데이 특강 반드시 들으세요. 선생님 해설 강의 들었는데 또 들을 필요 있나요? 해설과는 차원이 다른 분석으로 해설을 했고, 그리고 구평은 이 수능에서 물어야 하는, 물을 수 있는이 아니라 물어야 하는, 수능에서는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한테 마지막에 물을 수밖에 없는 그 깊이 있는 순간까지 전혀 우리를 안 끌고 들어갔어. 그렇게 끌고 들어간 건 미적 28번, 확통 28번 한 문제 정도밖에 없어. 공통 문항 전부 다 사실은 여기까지 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췄네. 사실은 여기까지 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췄네. 아, 구평 성적만 믿고 마치 내가 이미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약간만 안일하게 공부해도 수능에서는 그 모든 이슈가 되는 주요 문항들은 다 틀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게 선생님의 분석의 포인트예요. 구평이 매년 약간 수능보다 덜 끌고 들어가서 구평 성적 믿고 있다가 수능에서 확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구평도 그게 심했어. 그래서 분석 특강에서 사실은 이 문제가 어디까지 끌고 들어갔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2가지 이상의 풀이 속에서 나는 이쪽을 선택했는데 이쪽을 선택했다면 요거 정도는 알았어야 돼 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고, 그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여기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스페셜 에디션을 풀어보셔라. 그러면 구평에서 이러한 조건을 줬다면 우리에게 여기까지 끌고 갔을 거야 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확확 들어가 있는 너무 좋은 깊이 있는 문항들로 변신한 스페셜 에디션 풀어보시고 모든 문항들의 해설을 들어보세요. 아, 이렇구나. 아, 이게 구평에서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큰일 날 수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스페셜 에디션 6평 반영 천우신조 스페셜 에디션처럼 9평 반영 천우신조 스페셜 에디션도 매우 퀄리티 있는 문항들로 잘 구성이 됐다. 단 차이는 6평은 수능의 결과 매우 유사한 6평을 가지고 반영했기 때문에 6평 색깔이 좀 있고, 9평은 9평을 가지고 반영했기 때문에 9평 색깔이 조금 있다. 하지만 이걸 싹 수능의 색깔로 바꿔놨으니까 반드시 전문화 해설로 들으세요. 꼭 월요일, 그러니까 이 캐스트 업로드 기준으로 어제 PDF 파일로 공개가 됐고, 그리고 오늘 공통 과목까지 완료가 됐어요. 선생님이 지난주 일요일이었나? 대치에서 이 스페셜 에디션 화요일, 지난주 일요일, 화요일? 그럼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오늘은 뭐야? 오늘 목요일이네. 헉, 캐스트가 올라가는 날이 금요일이네요. 그러면 캐스트 올라가는 금요일 기준 어제면 목요일이네. 나 오늘 화요일인 줄 알았네. 아까도 월요일이라고 했어? 잘못 말했어요. 취소, 땡! 뭐라고? 그러면 오늘은 금요일. 우리는 목요일, 어제 PDF로 공개했고, 오늘 금요일에 공통 과목 완료했는데, 지난 화요일에 그 최상위 기수 학원에서 러셀 최상위 기숙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한 수강생이 왔는데, 수강생이 막 선생님 강의 막 팬이에요 이렇게 해서 막 사인해주고 막 이러는 와중에 대화를 하는데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억양에 사투리가 딱 들어간 어떤 단어를 잡아서 고향이 경상도예요? 이랬더니 아니요, 저 서울에서 태어났대. 이 에피소드 들으면 본인은 좀 즐거워할래나? 서울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왜 억양에 경상도 억양이 있어? 그랬더니 너무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들어서 선생님이 말할 때 가끔 억양 속에 경상도 틱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들어서 자주래. 가끔이 아니고 자주. 알겠어. 이거 사. 그런데 어쨌든, 그 선생님을 워낙 강의를 많이 봐서 억양이, 경상도 억양이 튀어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선생님 강의를 참 많이 좋아해주고 열심히 듣고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눈빛이 딱 기억나길래 수능에서 1등급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1등급 꼭 받으십시오. 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9월 16일 화요일에 선택 과목 업로드 예정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와서 선생님이 요거 선택 과목을 촬영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9평 후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원데이 특강과 스페셜 에디션 이야기였고, 자, 두 번째는 이 9평을 분석하는 과정에 선생님이 발견한 아주 특이점이 하나 있어. 아주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특이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보통 수능과 평가원 문항들은 전년도보다는 전전연도와 유사해요. 피보나치 수열처럼 전전항과 전항의 합이 이번 합이다. 피보나치 수열처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전전연도와 유사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그래도 문제에서 사용하는 소재나 또는 발문의 스타일들이 조건에 제시하는 방법 등이 전년도보다는 전전연도랑 2년에 한 번씩 출제자들이 출제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전전연도랑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올해는 너무나 특이하게 이상하게 작년 문항들과 되게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아. 그래서 선생님이 6평 분석해 줄 때 캐스트에 유경쌤이 아바타의 장면을 가지고 작수와 올 6이 연결된 듯한 느낌이다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줬잖아요. 6평을 분석한 결과 파인딩에 작수와 올6이 많이 닮아 있다라고 분석을 해줬을 거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강력하게 깨달음이 오진 않았어요. 이게 깨달음인지 느낌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보통 작수와 올6이 연결되는 건 당연히 그래.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작수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 오답률이 높았거나 이슈가 있는 문항들이 올6에 그대로 연결이 돼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포장지가 씌워져서 출제되는 경우들은 매년 있는 일이야. 근데 느낌이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6평에 분석한 캐스트 끝에 파인딩에 세 번째 아바타 그림을 이용해서 작수와 올6이 연결됐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런 어떤 한두 문제, 이슈가 되는 한두 문제가 아니라 작수와 올6이 마치 한 팀이 출제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올9를 분석을 하다 보니 물론 올9 올해 9평 21번이 작년 9평 21번과 거의 똑같은 문제다. 수식을 사용하는 것마저도 평균 변화율을 사용했지만 평균 변화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관점으로 흘러가는 이거 뭐야 싶은 그런 표현까지도 작구 21과 올구 21이 닮았어. 근데 뭐 한 문제 정도는 그렇다고 쳐. 근데 그 외의 많은 문항들이 같은 사람이 출제한 것 같은 느낌? 더불어 같은 팀이 출제한 것 같은 느낌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천우신조를 제작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한 문제를 분석하고 설명을 할 때에 그 방향성을 그 흐름을 작수보다는 작작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소한 말들에서마저도 작수보다는 작작수를 반영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감안하고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작년 평가원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작작 평가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올해 수능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야. 근데 올해는 아주 신기하게 작년 평가원과 올해 평가원이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을 9평을 분석하고 분석한 시트를 거의 100페이지 정도 만들어내면서 깨달았어요. 작년 것을 기준으로 멘트를 해야겠구나. 문항을 변형해야겠구나. 문항을 제작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어. 이후 남아있는 것들에 물론 작수, 작작수, 수능의 흐름을 반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기준점에 놓고 여러분들과 소통해야 되는 하나의 모의고사가 있다면 작수가 아닐까? 장육이 아닐까? 당연히 올해 거는 당연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수 반영 스페셜 에디션 모의고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작수가 연결돼 있으니까 작수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작년 평가원, 그러니까 올해 2026 평가원과 2025 평가원이 닮음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랬을 때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으로 우리는 6평을 탈탈 털었어. 9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까지. 그러니까 9평2 수능 원데이 특강과 9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으로 9평을 탈탈 털었어. 그렇다면 작수를 탈탈 털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작수를 탈탈 턴 강의가 뭐냐면 어디 있냐면 작년에 선생님이 수능 끝나고 수능 이렇게? 알겠어요. 자, 작년에 수능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제공했던 2025 학년도 6평, 9평
수능 분석을 하는 강의를 촬영을 해서 올려놨어. 거기에 작수 전문항 분석이 돼 있어. 물론 공통 과목까지 해놨어요. 작수 전문항, 공통 과목에 대한 전문항 분석을 해놨어. 그걸 작수 투 올수 원데이 특강처럼 활용하세요. 오케이? 강의명이 2025학년도 6평, 9평 수능 분석 특강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거를 들으시고 그게 작수 투 올수 원데이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우리가 마지막에 기출 통모의 있죠. 그때 기출 통모의를 할 때 작수 통모의를 해드릴게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3평 대비 천우신조 있잖아요. 그게 작수를 분석해서 그대로 반영해서 만든 거야. 작수를 분석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2개 만들었어. 버전 1, 벌 1, 벌 2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중 벌 1은 3평 대비 천우신조로 사용을 했고 뭐라는 거야? 벌 2를 벌 2를 방금 이거 뭐지? 잘라줘. 방금 나 뭐 했어? 방금 뭐 했지? 아, 나 내 모습을 못 봤네. 유경이, 신유경이랑 둘이 놀 때 하는 짓거리를 한 것 같은데? 편집해주세요. 안 해준대요. 편집해주세요. 자, 벌 1, 벌 2를 만들어서. 아, 이제, 유경쌤이 카메라 잡으면 안 되겠네. 평소 하는 짓이 막 튀어나. 조관홍님 들어오라고 할까요? 아니요, 불편해요. 자, 그래서 6평 대비 천우신조에 하나 사용해서 그러니까 벌 1, 벌 2를 하나는 3평 대비 천우신조에 하나는 6평 대비 천우신조에 이거 그대로 올리면 애들이 막 좌표 찍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이거 편집해야 돼. 6평 대비 천우신조 각각 하나씩 사용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놀랍게도 퀄리티가 매우 좋은 게 3평 대비 천우신조야. 물론 선택 과목의 범위가 매우 좁기는 하지만 작수를 분석해서 만들면서 마치 69 스페셜 에디션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아까 오면서 실장님이랑 얘기할 때 그래서 3평 대비 천우신조가 사실은 작수를 반영한 스페셜 에디션인데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럼 올해 수능이 되게 직결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부자들이 아는 퀄리티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3평 대비 천우신조, 6평 대비 천우신조, 그리고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까지 진행이 됐는데 천우신조 중에 퀄리티가 가장 높았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3평 대비 천우신조예요. 그래서 내부자들끼리 아는 그런 거 있죠. 뭐 이런 어떤 시리즈 중에 이게 찐이야 하는 거. 근데 이게 진짜 한 2달 동안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작수를 분석해서 만든 거라 선생님도 이 3평 대비 천우신조를 반영한 천우신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얘를 레퍼런스로 변형한 천우신조를 하나 만들어서 시즌2의 후반부에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좋은 문항이에요. 그래서 3평 대비 천우신조, 6평 대비 천우신조를 보시면 작수를 탈탈 털어서 이 안에 녹여놨고 지금 파이널 천우신조들의 퀄리티도 매우 좋지만 이 1학기 때 그러니까 상반기에 만들어진 3평 대비랑 6평 대비 천우신조가 진짜 좋아요. 이게 작수를 털어놨어.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6평 대비 천우신조는 선택 과목이 앞쪽 반에서 출제가 되는데 미적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미분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합성함수, 그래프, 역함수, 미분계수 이런 것들을 탈탈 털어놨어. 그리고 확통 선택자들의 확률까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어렵게 나오고 그 내용들이 탈탈 털려져 있는 모의고사가 이 6평 대비 천우신조라 공통문항에 대해서 작수를 가장 세게 반영하고 가장 고퀄리티로 만들어 놓은 건 3평 대비 천우신조. 그리고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미분까지 확률까지의 문항까지 추가가 된 이 수능을 분석한 6평 대비 천우신조. 요 천우신조를 풀게 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실장님이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래. 근데 우리가 지금 교재가 온통 교재들이 품절 대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앞에 시즌 1, 2에 지나간 교재들은 그만 입고를 시킬까 말까 되게 고민이 돼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근데 올해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알고 선생님의 엔제들의 가치를 이제 초창기 푼 친구들은 이미 다 알겠지만 그게 퍼져나가서 많은 친구들이 지금 엔제들을 준킬러 스팟 또는 스팟 넘버 9으로 주요 구문항을 연습한다거나 또는 천재1호 특히 미적분을 극복하게 해준 천재1호 지금 난리가 났는데 천재1호는 교재 입고를 시켜주기가 재입고 시켜주기가 되게 바쁘게 그다음 시즌 1, 시즌 2 막 이렇게 품절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올해 뒤늦게 이런 엔제를 선생님 엔제를 풀고자 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라는
그 반응을 보고 그렇다면 그냥 올해는 계속 한번 재입고를 시켜줘보자. 그래서 계속 재입고를 하는데 이게 출판사의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재입고를 노력 중이니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교재가 안 뜨면 그게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어떤 교재가 품절 임박인지 이렇게 체크해서 적을 필요가 없었던 게 대부분의 교재들이 거의 다 품절이 되고 다시 넣고 막 이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지금 3평 대비 천우신조, 6평 대비 천우신조도 있는데 저거는 다시 재입고를 안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소량 남아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작수를 털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이제 확통,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털어 넣어보자 라고 하는 게 확통 특강이에요. 2026 개념 에센스 4N 확률과 통계가 현장에서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 러셀 대치에서 매주 수요일 6시 반에서 10시까지 10시 30분인 줄 알았네.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4주 동안 확통 한번 끝내보자. 개념과 기출을 총정리하는데 기출 아주 기본부터 고난도 문항까지 개념으로 일관되게 풀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같은 개념으로 실수 없이 정확도 높여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체화시키자. 그래서 확통 선택자들은 확통 8개는 다 맞고 들어가야지. 혹시라도 6평 이후 미적이 좀 어려워 라고 해서 확통으로 옮겨간 친구들도 마찬가지. 막상 해보니 이거 만만치 않아 라고 감정적 그런 번뇌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다 모여라. 우리가 여기서 확통은 한번 끝내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현장에서 4주간 특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 개념과 기출을 총정리한다. 그리고 우리가 미적 천재이루가 이 올해의 히트였어요. 이 천재이루라는 8문항짜리 모의고사를 8회 8번 진행함으로써 그 안에서 미적에 대한 깊이, 넓이, 앞으로 나올 문제까지 다 해결을 했었는데 확통은 우리가 컨텐츠가 사실 굉장히 많아. 컨택트, 무료 강의로 열려있는 컨택트, 그리고 준스팟에도 확통이 들어있었고 그 울캡션에도 확통이 있고 스팟 넘버 9 주요 구문항에도 확통이 있고 천우신조마다 확통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확통해서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통 컨텐츠가 굉장히 방대하게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확통은 천재이루를 다시 만들기는 좀 오바일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 많은 확통 문항들 중에 베스트 문항을 골라내서 천재이루로 재구성을 해서 현장에서 8문제 실전 테스트 보고 8문제 해설하고 그리고 특강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확통 선택자들이 이 특강에 맞아 이 마지막 현장 특강에 왔다라는 건 굉장한 갈증을 가지고 올 거예요. 확통뿐만이 아니라 확통에 이러한 고민이 있다라는 건 공통도 마찬가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을 거라 확통을 한 번 했던, 2번 했던, 3번 했던, 한 번도 안 했던 이 강의에서 확통은 일단 8개 잡아주자. 플러스 공통 확통에서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연이 되는 여러분들에게는 매주 공통 플러스 확통 1:1 학습 관리를 해주자. 누가? 신유경과 조간홍이. 신유경은 확통에 득도를 한 확통 선택자들의 위에 있는 어떤 분이라고 저는 인정해요. 그래서 신유경 잠시 쉬고 있을 때 그 능력을 나 아닌 다른 강사, 다른 연구실에 가서 사용하면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생님이 협박을 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확통을 함께 다루는 확통 선택자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선생님과 함께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조교 중에는 강사계 요 인간계에서는 저는 조교 중 1타라고 생각해요. 네가 조교, 확통 조교 중에는 1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신유경이가 여러분들을 컨트롤, 학습 관리 해줄 거고 또 우리 조곤홍님, 천재인 거 알죠? 이 조곤홍님의 어떤 분석이었지? 9평 15번의 또 다른 분석 기억하죠? 요 조곤홍님이 그 고대 수교가잖아요. 수교가의 마인드로 여러분들을 선생님처럼 쭉 이끌어줄 겁니다. 두 사람이 특강에 오는 여러분들을 1:1로 관리해서 수능에서 100점 받을 수 있게 최소한 1등급 나올 수 있게 관리를 해줄게요. 이 신유경님 같은 경우는 오롯의 학원을 선생님이 단독으로 운영할 때도 그런 1:1 관리를 몇 명한테 했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워크숍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건너 테이블에 있던 한 친구가 계속 쳐다보다가 삐죽삐죽 와서 유경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유경쌤이 마지막까지 관리했던 친구예요. 서울대 소비심리 무슨 학과에 맞나? 네, 합격. 소비자 어쩌고까지 합격했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유경쌤이 약간 먼 메이커? 마이다스의 손 뭐라 그래? 킹메이커?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해줄 겁니다. 유경쌤과, 그러니까 선생님과 늘 함께 관리했던 노하우, 플러스 또 떠오르는 스타죠. 조건홍님, 조건홍.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이 엄청 많네, 조건홍. 덤머. 조건홍. 또 뭐 있어? 별명? 핑거조. 현실은 우울하지만 핑거는 신나는. 핑거조. 네. 자, 요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선생님이 뺐던 거 그것은 재밌었으면 또 여러분이 한번 웃을 수 있는 포인트라면 살려주겠는데 어떤 모습으로 화면에 비춰졌을지 걱정입니다. 자, 일단 오늘 캐스트는 우리 그 뭐지? 현장에서 선생님이 운석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운석 얘기를 요 뒤에다가 붙여줄게요. 편집해서 붙여주면 그거 보시고 운석 얘기 현장에서 운석 얘기를 모든 반에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반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구평에서 수능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평에서 수능까지 아직은 여러분들의 손에 단 하나의 운석도 없는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은 모든 걸 바꿔낼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근데 우리가 이 기왕 늦었잖아요. 네,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잘 봤어요? 못 봤어요? 뭐라고요? 잘 봤어요. 못 봤어요.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만 얘기할게. 나한테 3분만 줄 수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자. 근데 이거를 캐스트 해놨어. 가서 캐스트에서 좀 찾아줘. 우리나라가 운석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운석을 처음으로 채집하기 위해서 했던 정부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개수, 연도 이런 거 다 틀릴 수 있어. 난 그런 걸 잘 기억할 수 없어. 그게 딸려. 그래서 그게 캐스트에 한 몇 년 전에 해놨을 거야. 그때는 연도랑 운석의 개수랑 정확히 해놨거든요.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 한 2년간의 프로젝트야. 거기에 남극의 그 끝에 가서 운석을 채집해올 대원을 모집하고 굉장한 전문가들이겠지. 과학자들이고 그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운석을 채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들을 다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 베이스 캠프까지 들어가는데도 기후가 굉장히 도와줘야 되고 베이스 캠프에서 매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남극이 끝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헬기로 데려다 줘야 거기서 주어지는 시간만큼 운석을 찾을 수가 있는 그 프로젝트를 우리나라가 우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세계적으로 운석 보유국이 5손가락 안에 들었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주를 분석하기 위해 운석을 찾으러 가고 싶어? 그래서 나라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야.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기도를 하는 프로젝트였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계속 찍어서 보여주는 2년간의 프로젝트가 이제 딱 마무리되면서 운석을 찾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게 약속한 시간이 2주 정도였어. 정확한 숫자는 틀릴 수 있어요. 2주 정도 안에 운석을 찾아야 돼. 근데 베이스 캠프를 들어가는데 어떤 바람이 불고 어쩌고저쩌고 과학적 용어가 나와.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까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거기서 기후가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헬기를 타고 운석을 채집할 수 있는 곳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중에 한 7일, 8일 정도는 들어갈 수 있었어. 그래서 첫날 갔어. 운석을 몇 개 찾았냐? 몇 개? 빵개. 둘째 날 들어갔어. 운석을 빵개. 셋째, 넷째 날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는 대원들이 울어요. 진짜로 울어. 왜냐하면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기대를 받고 왔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받고 왔는데 운석을 마지막 날 전날에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 진짜. 그 채집을 하는 대원들이. 근데 마지막 날 헬기로 데려다 줬어. 몇 개 찾은 줄 알아요? 빵개를 찾았어요. 그래서 단 하나도 못 찾은 거야, 운석을.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이 대원들이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응원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거는 우리나라가 피겨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던 그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들 어릴 때지만 그걸 온 국민이 기도했던 것과 비슷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돌아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 주최 측에다가 3일 정도 연장을 해달라고 어떻게 해서 그게 근데 기후가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 나라가 대기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걸 3일 정도 연장을 해줬어. 그래서 갔어. 3일 중 첫날 운석 채집 개수는 빵개였어. 둘째 날 빵개였어.
자, 이제 마지막 날 어떤 심정으로 가? 진짜 얼굴이 다 그 다큐멘터리 찾아보면 여전히 있어. 흑빛이야. 마지막 날 갔어요. 운석을 몇 개 찾은 줄 알아요? 몇 개 찾은 줄 알아요? 0개. 못 찾았어요. 돌아와야 되잖아. 다 울고 난리가 났어. 이제 너 연장할 수가 없어. 근데 공식적인 모든 행사가 끝났는데 그 헬기 조종사가 너무 안 된 거야, 이 나라 사람들이. 전 국민 프로젝트라는 거 알고 있어. 너무 안 되니까 헬기 조종사가 한 2, 30분 정도 이 기후에 잠깐 자기가 정말 비공식적으로 잠시 태우다 거기 내려주겠다. 그 정도 시간이라도 해보겠냐. 한다고. 갔어. 그 30분 시간에. 막 정말 울면서 찾아, 절박하게. 근데 운석을 찾으면 그 운석을 잘 채집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순간 손을 대면 안 돼. 그래서 찾는 순간 뭐라고 외쳐야 돼. 근데 저기서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딱 질러. 그 다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요. 지금 정말 구사일생이잖아. 주저앉아. 막 가서 그거를 이제 갖고 간 그 장비 안에다 운석을 넣고 있는데 저쪽에서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저쪽에서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5개 전후되는 운석을 채집한 거야. 그 마지막 30분 동안. 그래서 그걸 들고 왔어, 우리나라로. 국민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 거잖아. 우리의 세금으로 만든 프로젝트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시작점은 생긴 거잖아. 그래서 그런 그 운석 얘기를 보면 그런 일들이 그게 설명할 수가 있는 일인가 싶잖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하나씩 줬으면 되잖아, 그냥. 어차피 7개 줄 거면 하루에 하나씩 줘도 되는 거잖아. 마지막 3일 연장했을 때 그땐 줄 수 있는 거잖아. 어차피 줄 거면. 그런데 꼭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에 그 헬기 조종사가 내가 잠깐만 운행을 해주겠다 라고 한 그 손을 잡은 거기서 운석을 5개인지 7개인지를 발견해요. 엄청 많이.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또 수험생 얘기지만 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겪었던 수험생들한테 대비를 시키는데 이런 일들이, 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며칠 전에 수강평에 작구 4등급, 수능 1등급 수강평 올라왔더라고. 내가 매년 얘기하는데 오르세 학원에서 그런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 아주 흔한 일이야. 9평 4, 5등급이 수능에서 1등급 받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 기적 같은 일이죠.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고, 나랑 함께하는,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수험생들은 오르세 학원으로 단독으로 할 때는 매주 와서 시험지를 보면, 내 수업을 듣는 눈빛을 보면 수능에서는 1 나오겠어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너 수능에서는 1 나올 거야 라고 한 친구들은 거의 1이 나와. 근데 태도적으로 망가져가. 야, 너 그러면 수능에서 1 안 나와 라는 말을 나한테 들었다? 그럼 안 나와. 그건 태도에서 보여. 그래서 이 9평에서 좀 못 본 사람들은요, 매우 절망할 수 있어. 여기까지 안 되면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연장 한 3일 동안도 안 되던 일이 마지막 30분 만에, 그 20일 넘게 있었던 그 시간에 마지막 30분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 마늘과 쑥을 먹은 곰이 점점 사람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느 순간 변한다? 100일이 되는 순간 변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늘하고 쑥을 무진장 먹고 있는데 난 사람이 안 돼. 얘는 막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걔는 더 빨리 먹기 시작한 애일 거야.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그때 그 조종사가 말할 때, 야, 이렇게 오래 했는데 30분 태워다 준다고? 그러면 발견이 되겠어? 라고 하고 돌아왔으면 끝이잖아. 근데 돌아오지 않았잖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거잖아.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면 줘요. 마치 뒤로 숨기고 있다가 그래, 너 여기까지 따라와 줄게. 이렇게 준다고요. 그렇게 이루어져, 역사가.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그리고 내려놓으면 안 돼. 그리고 좀 됐다고 까불면 큰일 나. 그럼 반드시 떨어져요. 그게 참 무서운 일이야.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끝까지? 네. 얼마 전에 롯데백화점 지하에서 나를 마주치더니 갑자기 선생님 하면서 어떤 여학생이 막 울어. 근데 누구시냐고 알아야지 대응을 하지. 근데 선생님이 처음 메가 입성했을 때 러셀에서 몇 개월 정도, 제가 6개월인가 특강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6평에서 수능까지인가 그랬을 거야. 근데 그때 수업을 들었는데 자기는 5등급 죽어도 연대가 가고 싶어. 선생님이 수시를 안 써준대. 한 장만 써달라고 하는데 안 써줘.
근데 빌고 빌어서 한 장을 받았어. 수시를 끝까지. 근데 그 수시를 끝까지 받는데 선생님이 매주 학원에 오니까 학교 선생님은 안 써줘. 친구들은 야 네가 무슨 수학 5등급이 최저도 못 맞춰. 네가 무슨 연대야. 부모님도 야 정신 차려. 자기 자신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못 믿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원에 딱 오면 선생님이 계속 야 나와. 지금 4, 5등급 그거 상관없어. 수능 아니잖아. 수능 나와. 이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믿었대요.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 1이 나왔대. 그래서 연대를 갔대. 쌤 지금 연대생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야. 근데 그런 일 엄청 많다고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잘 본 사람들 까불지 말고 못 본 사람들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하셔라. 지금부터가 진짜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운석 아니야. 지금까지는 아니야. 빈손이야. 뭐 잡은 것 같지 빈손이야. 지금부터 운석 찾는 마지막 타임이 시작된 거야. 지금부터 정신 차려. 끝까지 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제가 끝까지 우리 실장님이랑 연구실 다 합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약속할 수 있는 건 노력이에요. 근데 저는 적중, 결과 전부 노력에서 온다고 여전히 믿어. 오케이? 함께 열심히 하자고요. 끝까지. 됐죠? 고생하셨습니다.